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감상은 작품 안에서 미적인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쌤튜브 미술교과를 맡게 된 서효원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모더니즘 미술을 감상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란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미술 경향, 그리고 포스트 모던 미술 감상 팁, 이렇게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우리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 미술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의 미술 경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포스트 모던 미술을 직접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미술이란 무엇일까요? 포스트는 뭐뭐 이후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던 이후의 미술이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탈모던, 반모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키워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모더니즘 작가들은 주로 자연물, 풍경, 인물, 역사적 사건, 종교적 주제 등 작가의 시선에서 본 대상의 본질이나 대중의 교육과 기록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반면 포스트 모던 아트에서는 성평등, 전쟁 반대, 에이즈,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와 사상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개별성을 모두 인정하는 다원주의가 포스트 모던의 특징입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 또한 매우 자유로워졌어요. 일상적인 사물은 작가에 의해 작품이 되기도 하고 유명한 미술 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유명 팝스타의 얼굴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등의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이 탄생했어요. 또한 모더니즘 미술은 순수 미술로서 평면 작품이면 회화, 입체 작품이면 손으로 빗든 조각으로 깎아서 만들든 장르 구분이 뚜렷했습니다. 반면 포스트 모던은 이런 장르가 혼합되거나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백남준의 TV 첼로를 보겠습니다. 첼로의 헤드와 TV를 결합해서 새로운 입체 설치물을 제작했습니다. 첼로와 TV는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입니다. 작가가 직접 만든 게 아니죠. 게다가 TV 안에는 평면의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미지가 영상으로 움직입니다. 백남준의 TV 첼로는 입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면 작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장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이 미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술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감상자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더니즘 시대의 감상자는 작가가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수용자의 역할이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감상자가 직접 작가의 작품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며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포스트 모던 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포스트 모던 아트의 대표적인 미술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할 미술은 팝아트, 개념미술, 행위예술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팝아트는 작품 안에서 대중에게 친숙한 만화나 광고, 상품이나 유명인들을 인용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꾀했습니다. 앤디 워홀은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를 이용하여 작품을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고 리히텐슈타인은 작품의 만화 형식을 차용했죠. 팝아트 조각가로는 올덴버그가 유명한데 확대 조각, 부드러운 조각 작품 등 일상적인 사물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만듭니다. 다음은 개념 미술입니다. 말 그대로 작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과 관념이 더 중요한 미술인데요. 작품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미적 형식이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아름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세 코수스는 세 개의 의자를 제시하며 실제 의자, 사진으로의 의자, 의자의 사전적 의미를 서술한 글,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가를 질문합니다.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4분 33초 동안 연주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연주하지 않음으로써 주변에는 사람들의 불평어린 웅성거림, 덜그덕거리는 소리 등 우연적이고 일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4분 33초 동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마틴의 오크나무를 보겠습니다. 전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물 한 잔과 물컵 한 잔을 오크나무라고 주장하는 작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개념 미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결과물보다 중요한 건 작가의 생각과 의도, 아이디어와 과정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위예술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 작가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아브라모비치가 행위예술로는 가장 유명한 작가인데 작가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관람객들의 눈을 응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이 거울이 되어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퍼포머와 진공청소기를 미는 이방카는 모두 관람객들이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작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퍼포머는 작가가 최면 상태에 빠져 힘을 잃으면 주변에 앉아있는 관람객들과 퍼포머가 작가를 들고 옮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며 상호 소통합니다. 진공청소기를 미는 이방카의 경우 관람객들이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금발의 핑크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입은 이방카가 청소기를 돌리며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듯 포스트 모더니즘은 작가, 작품, 관람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람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작품이 됩니다. 그럼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을 직접 감상해 볼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작품은 개념 미술가 필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로스모어입니다. 1991년에 제작되었고 사탕 한 무더기를 전시장 구석에다가 쏟아놓은 작품이고요.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해보자면 작품 제목에 등장한 로스모어, 즉 모어를 잃었다라는 뜻인데요. 모어라는 사람은 토레스 작가의 애인이었습니다. 이 애인을 잃은 슬픔을 사탕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사탕은 총 78kg의 사탕이라고 합니다. 78kg, 바로 모어의 몸무게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알고 한번 감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반응입니다. 작품에 대한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을 표현하죠. 이 작품의 첫 느낌은 어떤가요? 무엇이 생각나게 만드나요? 선생님은 첫 느낌은 알록달록하고 뭔가 설레이고 몇 개일까? 맛있겠다 등의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사탕을 나누어 줬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단계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술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그저 기술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술은 우리가 명백한 주제적, 형식적, 기교적인 특성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가? 딱 봐도 사탕이 잔뜩 쌓여 있죠. 어떻게 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나? 사탕을 대량 구매해서 그냥 쏟아둔 것 같다 라고 선생님은 기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형식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어떤 색이고 감촉이고 모양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다양한 색이다. 알록달록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의 다양한 색을 사용했고 바스락거리는 비닐 감촉이며 원 모양이 반복적으로 쌓여 있다. 자,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는 조형 요소로는 양감과 색, 질감, 그리고 조형 원리로는 강조를 사용한 것 같아요. 주제는 작가의 애인, 모어를 추모하는 내용이겠죠? 작가의 의도를 보면 78kg의 사탕을 관람객들이 지나다니면서 먹게끔 의도한 것입니다. 사라진 사탕은 78kg에 맞춰서 다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맥락적 기술입니다. 누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 여기 나와 있듯이 필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죠. 작가의 의도와 요점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에 관람객들이 사탕을 하나씩 먹으면서 무어가 점차 사라짐을 표현했다. 병으로 그의 몸무게가 줄어들며 결국 죽음에 이르던 무어를 생각나게 함이라고 선생님은 정리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애인에 대한 추모와 사랑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들을 조합해서 3단계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감상자의 시각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달콤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작품 속 사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나요? 선생님이 작품 속 사탕이라면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전시장 구석에서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이 그저 외롭게 놓여져 있는 수동적인 존재 같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작가라면 어떤 제목을 붙이겠는가? 그리고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행복했어요 라고 짓겠습니다. 사탕을 먹는 순간 행복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마니까 왠지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평가에서는 개인적 경험, 미학적 판단, 맥락적 판단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 경험으로 내 지각이나 감정이 변화했는지, 소유하고 싶은지, 왜 그런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미학적 판단으로는 작품 그 자체로 완성도가 있는지 평가하시면 됩니다. 맥락적 판단으로는 작품이 의미심장한 인간 문제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판단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 작품의 의도가 분명하여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 없는 작품인가를 결정하면서 감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땐 그저 설레이고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느껴지네요. 하지만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집에 사탕을 쌓아두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 작품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색이 알록달록하고 작은 사탕들이 큰 덩어리로 무게감이 있어 보여서 색다르기도 하고요. 맥락적으로 이 작품 안에서 78kg의 사탕이 의미하는 것은 병에 걸려 먼저 떠난 작가의 애인이고 관람객들이 먹어 없어지는 행위를 통해 점차 살이 빠지며 사라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간 죽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78kg의 사탕으로 표현한 작가의 아이디어가 놀랍다고 생각해요. 최종적으로 작품의 의도가 위에 설명한 대로 분명하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감상은 작품 안에서 미적인 형식이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또한 감상자의 감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작가의 의도와 감상자의 해석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작품의 제작 배경과 시대적 상황, 담론 등이 감상의 요소가 되어 정리하자면 감상자의 직접적인 참여나 감상평의 공유 또한 작품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